그저께였죠. 지난 목요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IS, 이슬람 국가에 대한 격퇴 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이 다시 한번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중동의 긴장 상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영토를 둘러싼 분쟁 이야기는 잊을만 하면 국제뉴스의 한 켠을 차지하는 단골 손님이 돼버렸는데요. 이 분쟁으로 인해 고향을 잃고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진짜 중동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일은 굉장히 어렵죠. 오늘 시사자키에서는요, 바로 이런 분쟁과 전쟁의 이면에서 살아가고 있는 진짜 중동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난민이 되어 각국을 30년간 떠돌던 팔레스타인 시인이 돌아본 고향 이야기, 나는 라말라를 보았다. 이 책을 번역 출간한 경향신문 구정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요.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구정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나는 라말라를 보았다라는 책을 번역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이 팔레스타인 시인이 쓴 에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고향 방문기가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고향 방문기. 예. 그럼 그 고향이라 함은? 이제 라말라가 되는 거죠. 라말라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어디죠? 라말라라는 곳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나라로 인정을 거의 받고 있지만 어쨌거나 유엔의 회원국은 아닌 상태이고 이 라말라는 원래 팔레스타인이 자기네 나라 수도로 삼고 싶어하는 곳이 동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네. 거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말라가 사실상 팔레스타인의 임시 수도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가운데 끼고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이렇게 두 개로 나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안 많이 보도가 됐던 것이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이었는데 네. 그때 공격을 받아서 초토화된 것은 그 가자지구라는 곳이고요. 네. 이 가자지구는 서쪽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는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있고 여기가 훨씬 더 영토가 큰데요. 네. 이 1993년에 오슬로 평화협정이라는 것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세워졌고 이 자치정부가 있는 곳이 서안지구의 중심 도시인 라말라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라말라는 일종의 임시 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 수도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인이 간 라말라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좀 전해주시겠어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제 주로 여기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파타라고 부르는 예전에 그 야세르 아라파트 이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2004년에 숨진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끌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또 그것이 또 변신해서 좀 전화돼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돼 있고 한데 그것도 물론 오랜 점령을 거쳤습니다만 근데 반면에 가자지구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봉쇄를 하고 있는데 봉쇄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참 감이 오지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의약품도 그렇고 뭐 집을 고치기 위한 건자재도 그렇고 뭐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게 모든 교통을 다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정말 세계 최대의 난민촌, 그 지붕 없는 감옥이다 하는 곳이 바로 가자지구여서 네. 가자지구는 좀 더 아주 그 혹독한 상황 아래 있고요. 그래서 가자지구는 그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인 그 하마스라는 쪽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그 라말라에 있는 자치정부와 팔레스타인 그 가자의 하마스 쪽에서도 약간의 좀 둘 사이에도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그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두 지역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스라엘이 양쪽의 왕래를 막는다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분할 통치를 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라말라는 이 저자 무리르 바르구티가 계속해서 이제 1990년대의 상황을 쓰기도 했는데 네. 굉장히 정체되고 아주 수십 년 동안에 그 점령 통치를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상대적으로 가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운신의 폭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온전히 통제권을 갖고 있는 지역이 한 3%에서 한 6% 정도밖에 그래요? 안 됩니다. 최고 6%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요? 그것이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국가는 국가인데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인 것이 이 점령을 해서 풀어주고
철수를 한다라는 것이 1993년에 그 오슬로 평화협정의 기본 틀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은 독립국가를 세워라. 그래서 두 나라가 공존을 해라라는 것이 오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것이 그 두 당사자들 간의 가장 큰 틀에서의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너무너무 많은 세부적인 것들은 합의가 안 된 상태였죠. 그 두 나라가 서로 다 그 수도로 삼고 싶어하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건가. 원래는 국제적으로는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갖고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이 갖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놓고 내놓질 않으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또 이 저자처럼 이렇게 난민이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귀환을 시킬 건가 말 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합의는 안 됐습니다. 근데 또 그중에 이제 지켜지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그러니까 치안권, 한마디로 그 지역의 경찰, 총 들고 지키고 사람들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찰이 누구냐,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문제인데요. 점령을 풀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뭐 A지구, B지구, C지구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은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치안 관할권을 갖고 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치안 관할권을 이렇게 맡아서 갖고 있는 땅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가자를 침공했을 때 그때 가자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당연히 굉장히 큰 항의 시위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는 별로 접할 일이 없었죠. 그때 사실 저도 국제 뉴스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가자 지구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2,000 몇백 명이 이렇게 숨지고 이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뭐 시위가 일어나는 거를 보도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어쨌건 그 시기에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특히 이제 라말라 같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젊은이들의 시위가 벌어졌고 그렇게 시위가 벌어지고 나면 또 이렇게 불시에 아무 집이나 쳐들어가서 다 부수고 또 납치해가고 말했듯이 그 자치권, 행정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쪽에서요. 무력을 즉 경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무단 점령이 끝났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끝났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정도로 통제를 받고 있고 그 이동의 자유마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과연 정상적인 국가로 대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그러게요. 지금 이 라말라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슬픔을 겪고 30년 만에 20대 청년이 50이 돼서 이제 흰머리가 날랑말랑 할 때 다시 돌아온 것일 텐데 그 혹시 그 느끼셨던 정서, 번역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정서 가운데 조금 소개해 주실 만한 게 떠돌이는 언제나 주거지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사람이다. 주거지 등록 신청서에 빈칸을 채우고 인지를 붙인다. 떠돌이는 끊임없이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 언제나 어디 출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생생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살 때는 내가 내 화분에 물을 주고 꽃병에 물을 갈고 하지요. 그렇지만 그 여행을 가서 만약에 호텔을 묵게 된다라면은 여행지에 있는 그 꽃병은 제가 돌볼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애착이 안 생기겠죠.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난민인 바르구티한테는 꽃병 하나조차도 이것이 예사롭지가 않고 그런 것을 볼 때조차도 나는 이 장소에 놓인 이 꽃병과 관련이 없는 사람, 나는 이 장소의 붙박이가 아닌 사람이로구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서로 나는 아무 짓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도시에 무언가 다른 일로 시위라도 벌어진다면 나는 방 안에 숨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심받고 일종의 불순분자처럼 취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슬픔을 자아내고 또 그 저자가 화두로 삼고 있는 게 결국은 고향, 그다음에 그것과 이어진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지 않았던 사람은 모두 이방인으로 쳐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점령지에 국민이 되고 점령지에서 쫓겨난다라는 건 그 결국은 그 가족이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체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아버지는 요르단에 있고 요르단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예전에 다들 그 트란스 요르단 뭐 이런 식으로 큰 지역으로 묶여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고한 어떤 국경이 있지 않았고 여기저기 다 언어
공화권도 갖고 그래서 민족적으로 다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다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아버지는 요르단에 있었고 어머니는 팔레스타인에 뭐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있었고 뭐 큰아들은 예를 들면 뭐 돈 벌러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든가 또 이 바르구티의 경우처럼 작은 아들은 공부하러 카이로에 갔다든가 뭐 딸들은 시집 가서 뭐 걸프 국가에 갈 수도 있고 뭐 또 삼촌은 불법 이주자로 뭐 이주노동을 하러 뭐 프랑스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일이 허다했던 거죠. 뭐 지금도 물론 세계화된 시대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경우는 결코 고향 마을에서 함께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 중간에 보면은 정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 8명이면 8명의 현재 체류지가 다 다른 사람들이 이 프랑스의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을 때 그 유럽연합의 국경검문소에서 그 여권들을 검사하다가 여권을 검사하는 사람마저 웃더라 뭐 이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뿌리를 뽑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 책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그냥 난민이 된 것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람들의 고향은 그 이스라엘의 혹독한 점령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난민이 된 바르구티는 항상 그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 가족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아하. 그런데 그 전화가 오는 순간에 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팔레스타인에는 내 친척 누군가가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일까 봐 한밤에 갑자기 전화가 오면 두려워하고 즉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피해자이면서 그런 삶에 대해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가 살았을 그런 일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한테는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책이라든지 마이크 같은 거에도 다른 의미를 붙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참 상상은 안 가는데 이 사람의 글을 보면서 추방당한다라는 거, 난민이 된다라는 거, 뭐 한국에도 이렇게 난민 신청하러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상상을 못 해봤는데 이런 상황이로구나.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배낭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민을 가는 것과도 다른 거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쫓겨난다는 게 이렇게 특히 사람들에게 이런 정치적인 상황 말고도 이러한 인생에서 개인에게는 이러한 의미로 닥치는구나.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와닿았고요. 네. 이게 또 하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이집트로 갔다고 했는데요. 네. 난민 중에서도 아주 이중의 난민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중의 난민? 예. 그러니까 카이로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카이로의 그 이집트 여성 문학하는 그 지금도 대학 교수로 활동하다 정년 퇴직한 분인데 이 이집트의 그 여성 학자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그 1979년에 그러니까 아나르 사다트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 갑자기 이스라엘과 그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이란 걸 하면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버립니다. 지금도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주 많이 일치가 되는 거 있죠. 79년도부터 가까워지기 시작했군요. 77년서부터 이제 협정을 체결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79년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의회에서 뭐 아나르 사다트가 연설까지 하고 그러다 결국은 사다트도 뭐 암살을 당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갑자기 가까워지면서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이집트에 와서 뭐 공부하고 활동을 하고 난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곤란해졌기 때문에 이들을 다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르구티가 다시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2번 추방을 당한 셈이 된 거죠. 제2의 집으로 뭐 10여 년 동안 살았고 뭐 아내와 아들도 거기에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이제 이집트에서 다시 한번 쫓겨나서 그때부터 뭐 헝가리로도 갔다가 또 중간에 뭐 잠시 또 공부하러 뭐 미국에 간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쪽에서 잠깐 일을 뭐 문화예술분과에서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정치 활동은 본인이 얘기하듯이 뭐 정치 활동을 한 적은 별로 많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중으로 점점 더 떠돌게 되는. 예, 그래서 이제는 라말라에 있는 원래 가족들도 못 보고 고향을 빼앗겼고, 그 다음에 카이로에 있는 아내와 아들도 못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헝가리라든가 이런데 그 부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잠깐 남편을 만나러 왔는데 그때 그 아이에게 아빠라고 불러라 그랬더니 아이가 어떤 아저씨인데 이름이 아빠인 줄 알고 아빠 아저씨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라말라에 돌아가 본 뒤에도 내 아들을 데리고 반드시 그곳으로 다시 가봐야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아들이 타민 바루구트라고, 아들도 그 작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미 나이가 그래요? 들어서 작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버님이 좀 뿌듯하시겠어요? 그 요르단에 있던 그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요르단에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이러면은 뭐 파리에 있던 누군가가 뭐 예를 들면 사우디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누구한테 전화를 한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이 중에 하나 나오는 것이 이제 그 형의 죽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자기 바로 위에 형이 있었는데 형이 사실은 나이도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형도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지만 아마도 형이 가장으로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주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동생에게 너만은 꼭, 우리도 많이 예전에 많이 듣던 얘기인데 너만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네. 뭐 이렇게 해서 형이 계속 그 동생 공부하라고 돈을 보내주고 그랬는데 형이 이제 사고로, 기차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가족들은 근처에 아무도 없었고 본 사람도 없었고 왜 죽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은 저렇게 시신이 되어서 낯선 땅에서 고향에 평생 못 가보고 젊은 나이에 시신이 되었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형에 대한 그리움, 형에 대한 죄의식, 이런 것들이 또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억누르고 있고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라말라에 돌아간 뒤에도 라말라에 있는 그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 보면서 아, 여기 내 형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되라고 여기에다가 기부금을 냈던 곳이구나, 이렇게 형의 흔적을 찾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가족과 함께 계속 오래 뭐 만나서 함께 살게 되고 이렇게 되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군요. 예. 아니, 저희는 사실 추석 때 저희도 최근에 겪었던 추석을 전쟁이라고 부르고 추석 가는 길이 고향 가는 길이, 근데 그렇게 전쟁이라는 걸 함부로 붙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방금 설명을 들으면서 이 바로부터 시인의 감정뿐 아니라 정말 그 객지에서 혼자서 외로워하다가 무서움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 그 형에 대해서도 감정이입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작가도 그 상당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향에 지금 30년 만에 내가 가게 된 것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간 형을 껴안고 내 가족을 대신해서 그렇게 간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참 다가와요. 이 책의 실제 내용이. 가서 계속해서 형은 왜 이곳을, 이 다리를 다시 건너서 나와 함께 라말라를 보지 못했느냐라는 그런 그 회한 같은 게 계속 묻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 가장 최근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2,000명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었고 그 폭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현재 상황이 사실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한참 그렇게 피해 상황이 있을 땐 또 저희가 아,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듣는데 또 최근엔 좀 뜸하거든요. 현재는 또 어떤지. 지금 이스라엘이 특히 이렇게 그동안에 중동전쟁이 1970년대까지 한 4번 정도 있었다가 그 다음에는 1980년대에 한번 88년이 무렵, 87년, 8년이 무렵에 인티파다라고 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대중 봉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가자 지구에서 아주 그 젊은이들의 그 특히 평생을 난민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를 본 적이 없는, 앞으로도 어쩌면 영원히 난민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그 어린아이들이 10대가 많다고 10대 들었어요. 소년들이 돌을 던지고 나오면서 이제 그 인티파다라는 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마스라는 조직은 그때 그 가자지구 돌 던지며 나온 소년들의 그런 투쟁의 결과로 생기다시피 한 그런 조직인데요. 그리고 나서 또 그 2000년 무렵에
이스라엘의 그때 아리엘 샤론이라는 정치인이 팔레스타인을 자극하는 일이 있어서 또 한 번 인티파다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번에 한 2천 몇백 명이 이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죽었다 이렇게 집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2000년대 그 인티파다 이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계속 죽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총을 쏘고 그래서 이렇게 멀쩡한 그 큰 길에서 그 팔레스타인 소년을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소년을 뭐 사살하는 동영상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일상적인 억압 속에 있고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그 미국의 그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대테러전 그 와중에 팔레스타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한 7천 명 정도 아마 그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사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몇 년간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이지 이스라엘의 행위는 그냥 전쟁 범죄입니다. 다만 전범 재판의 회부를 못하고 있는 또 국제정치학적 역학관계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 평화협상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이제 그 오슬로 평화협정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두 나라가 이제 공존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것마저도 그런 합의마저도 뒤집으려는 지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거 마지막으로 들을 수는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오슬로 협정 93년도? 희망적인 게 있다면은요.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것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아무도 관심들 없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관심 많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뭐 유대인이 최고 아니야? 뭐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다며 이런 식의 탈무드 봤어? 이런 심지어 거. 그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전 세계에서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일이에요.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예, 근데 DNA적으로도 아주 비슷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아시고 특히 이번에 그 가자 침공했을 때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또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들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결국은 국제적으로 다들 인지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는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개발된 나라에서는 적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희망적이라면 희망적인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 결국은 같아요. 국제적인 어떤 시선이 예.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구정은 기자였습니다.